안녕하세요. 자기 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멘토 2.0. 많은 문헌이나 명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를 살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 또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참고가 될 만한, 지치고 힘들 때 반추해 볼 만한 구절들로서 평생의 친구이자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것. 현재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배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 만일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배를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내 몸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뜻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은 정복할 때마다 실력이 붙는다. 작은 일을 훌륭히 해내면 큰 일은 자연히 결말이 난다.
세상은 스피드 시대이다.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야 언제 사물을 본단 말인가. 칼로 끊어야 한다.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곤란에 부딪혔다면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일체와 비교하고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저력을 한꺼번에 해방시켜서 희망을 주어야 한다. 행복은 자기 내부에 있다. 이것을 끌어내는 데는 자기의 생각과 저력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기 이외의 것에 마음을 쏟으면 된다. 여자는 자신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왜 그럴까? 남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심리적인 수수께끼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달력 따위엔 흥미가 없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날은 아내의 생일, 자신의 결혼 기념일이다. 이 두 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생은 모두 기회인 것이다.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안전 제의를 지키고 있다면 먼 곳까지 배를 저어 갈 수가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생은 모두가 기회인 것이다.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안전 제의를 지키고 있다면 먼 곳까지 배를 저어 갈 수가 없다. 남자는 안달을 부리던가 불행을 늘어놓던가 중얼중얼 잔소리를 하는 여자와 더불어 훌륭한 진수성찬을 먹기보다는 통조림 콩밖에 없더라도 화기애애한 즐거운 분위기에 젖는 편을 더욱 좋아한다. 당신이 내일 만날 사람들 중 4분의 3은 동정심을 갈망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안겨주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자.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웃음은 근심 없는 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혓바늘이 돋아서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하네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반성을 계기로 발전하게 하는 교훈을 담은 묵상집은 아니지만 촌철살인의 명언들을 통해서 삶의 목표와 성공의 가치 그리고 현명함의 정체를 깨달아보자. 부록 삶의 다양한 방법 인명별 영어 명언 부록 삶의 다양한 방법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 벗을 보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진인사 대천명 자기의 집을 사랑하는 데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선 인의 실증이 나지만 착한 여인에 대해선 절대로 실증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모르는 것을 가장 잘 믿는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도 쓰도록 하라.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덕행으로 부자는 선행으로 이름을 떨쳐야 한다. 돈은 거름과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썩기 쉽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인내하라, 경험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남을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만을 생각하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대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점만 커질 뿐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도 안다.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는 쫓아버려라. 노동 뒤에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남자가 아무리 이론을 늘어놓아도 여자의 한 방울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가장 귀중한 재산은 사려가 깊고 헌신적인 친구이다. 금전은 바닥이 없는 바다 같은 것, 양심도 명예도 빠져서 떠오르지 않는다.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만일 내 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현인이 되리라. 거지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이야말로 군주 중에 군주이다. 중요한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능과 인내를 지니는 일이다.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능과 인내를 지니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한다. 많은 벗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을 가질 수 없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남자는 망각으로 살아가고 여자는 추억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용서할 줄을 모른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맑은 거울은 형상을 살피게 하고 지나간 옛일은 이제 될 일을 알게 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약속을 잘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결혼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극한점이다. 몸가짐은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은 바로 자기 자신의 창조자이다. 최고에 도달하려 한다면 최저에서 시작하라.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모른다. 병자만이 건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없다. 목표는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목표가 커야 성취감도 크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거짓은 거짓으로 성심은 성심으로 보답된다. 상대방의 성심을 바라거든 이쪽에서도 성심을 표하라. 남자의 사랑은 생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자의 사랑은 생애의 전부이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가장 커다란 위험은 승리의 순간에 도사린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고결하게 죽는 것이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하루하루가 현명한 사람에게는 새 삶이다. 오늘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흙보다도 더한 겸허를 지녀야 한다. 돈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거든 남에게 돈을 꾸어 달라고 요청해 보아라.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이 의욕이 동반되지 않는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춘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돈은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준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하루에 이거를 200개를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하루에 200개. 하루에 200개씩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뭐 소리가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아주 200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일단 70개인가? 돈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준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춘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고 위안을 받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천재라는 것은 무엇보다 고통을 참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말한다.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허송세월을 가장 슬퍼한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추악한 여자는 없다. 다만 아름답게 보이는 방법을 모르는 여자가 있을 뿐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많은 책 중에 한 권보다 더 낫다.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나라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 오로지 현재에만 몰두하라. 우리는 똑같은 강물 속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강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고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에 딸린 포로이다. 괴로움과 번민은 위대한 자각과 심오한 심정의 소유자에겐 언제나 필연적인 것이다.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남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자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리는 흔히 내일 하고들 있지만 이 내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값지게 쓰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준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 슬픔은 혼자서 간직할 수 있으나 기쁨은 충만한 가치를 얻으려면 누군가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그것은 생에 대한 권태이다.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피곤합니다. AI 사피엔스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AI 사피엔스.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요만큼만 읽으면 됩니다. 경험 디자인으로 방향 전환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22년 12월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가전, 모바일, TV, 반도체 등 제품별로 분리되었던 사업부를 모두 통합해 단 두 개의 사업부로 편성했다. 하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DS 사업부, 또 하나는 제품을 생산하는 DX 사업부이다. 특이한 것은 스마트폰, TV, 가전, 시스템, 에어컨 등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부를 DX 제품 경험 사업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모든 것을 경험으로 도배한다. 모바일 사업부 이름은 MX, CX, MDE 등 고객 제품 개발 관련 사업부는 거의 다 익스피어리언스를 붙여서 경험을 강조했다. 이어진 CES 2023에서도 기조 연설을 통해 고객 경험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보다는 고객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사실 제조 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신기술 개발에만 집중해왔던 전체 조직이 갑자기 고객의 경험을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라고 해서 갑자기 곧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폰을 반으로 접는 폴더블 폰을 만들라거나 카메라 해상도를 10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올리라거나 하는 것은 어렵기는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랫동안 축적된 개발의 경험이 있다.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 이처럼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14년 동안 기술 개발에서 열심히 추격하거나 심지어 앞서기도 했지만 애플의 팬덤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들의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은 것은 디지털 문명 시대의 당연한 결정이다. 생각해보면 애플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매년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생태계를 확장하며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선택받고 있다. 시가총액은 2019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23년에 가볍게 3조 달러를 넘어서더니 24년에 MS와 치열한 시총 1위 경쟁을 하면서 아직도 성장 중이다. 스티브 잡스 사망 후에는 좀 약해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팀 쿡이 오히려 더 잘 이끌고 있다.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은 계속 들려오지만 고객의 충성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니, 점점 더 강력해지는 듯하다. 심지어 갤럭시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아이폰을 안 쓰면 왕따를 당한다는 분위기인 것을 보면 아이폰 팬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일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누가 뭐래도 애플의 디자인 철학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잡스의 철학은 매우 명확하다. 2010년 아이패드 2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명대사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조회되는 중이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어록.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명대사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조회되는 중이다. 잡스는 결혼시켰다라는 단어와 심장이 노래한다는 표현을 썼다. 제품 개발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애플의 제품 개발 기준은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인간의 심장은 언제 노래할까? 또 심장이 노래하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 정말 모호하다. 원래 시도 인문학도 모호하다. 실제로 잡스는 제품 개발에 있어서 어떤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와 함께 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만족을 모르는 그의 성품 때문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잡스를 떠났다. 그는 독특한 제품 개발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닥달을 멈추지 않았다. 제품 디자인이든 소프트웨어든 내부에서 작동하는 하드웨어든 만족할 때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아이폰이다.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 제품은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아이폰 이전과 이후에 세계를 분리할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제품은 한 인간의 집요한 완벽에 대한 집착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실제로 아이폰 출시 초기에 이 폰을 선물로 받은 수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펑펑 울며 눈물을 터뜨렸고 그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번지면서 거대한 팬덤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잡스의 집착이 만들어낸 아이폰의 미묘한 차이들은 기업의 DNA가 되어 지금도 애플 팬들을 사로잡는 거대한 파워로 작동한다. 조금 더 부드러운 터치감, 한 번의 클릭을 더 줄이는 미묘한 차이의 편리성, 왠지 무언가 좀 다른 촉감, 왠지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사진 등 애플 팬들이 말하는 아이폰의 장점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애매하다. 수치로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누구나 알듯한 이야기이기는 하다. 애매모호하지만 뭔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가 뭐라고 엄청난 고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는지 갤럭시 사업부에서 보자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게 팩트이고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원래 모호한 존재이다. 느낌적인 느낌은 뇌의 상태까지 바꾼다. 아이폰만이 아니라 에어팟 프로는 한술 더 뜬다. 달랑 브루투스 이어폰일 뿐인데 가격이 무려 36만원이고 할인은 어림도 없다. 에어팟 프로. 애플이 에어팟 프로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아이폰 보급형으로 만드는 매출보다도 높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성비 꽝인 제품에 열광할까?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성능의 64,000원짜리 차이팟 이어폰을 비교하는 동영상이 여럿 있다. 36만원짜리와 64,000원짜리의 차이는 뭘까? 실제로 요즘은 유튜버들이 열일한다. 다양한 엔지니어링 장비로 음역대, 음색, 잡음, 퀄리티 등을 모두 세세하게 비교한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귀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이다. 과학적으로는 애플 팬들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과학적 기준으로는 6만원짜리 중국 이어폰이나 36만원짜리 에어팟 프로나 성능은 거의 같다 하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바로 받아친다. 에이 교수님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애플 거는 귀에 꽂는 순간 느낌적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애플 팬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엔지니어에게는 데이터가 같으면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최근 내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다가 문득 깨닫고 말았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비과학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옳았다. 인간은 결코 데이터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내 과학 분야의 한 실험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착용했을 때의 뇌의 상태가 달라져 평소와 다르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는 순간 내 상태가 마치 교주를 직접 만난 사이비 종교의 신도와 같은 상태가 된다. 어떤 음악을 들어도 최상의 상태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걸 논문에서 뇌파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인간은 결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이 과학이다. 실제로 애플의 강력한 팬덤을 가진 사람이라면 에어팟 프로를 귀에 꽂는 순간 내가 달라져 다른 제품과는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 작용한다는 게 입증되었다. 그래서 기꺼이 36만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애플 사용자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중요한 작동 기제이다. 그러고 보면 애플 사용자는 왠지 감각적이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크게 부정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걸 써본 적이 없는 갤럭시 광팬인데도 말이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아서 책 읽는 것도 어렵네요. 동영상 찍는 중에 하품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숨 자려고 그럽니다. 눈에 잠이 가득하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이 될 때까지 브레이크 어웨이 브레이크 타임 코인이 상장이 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있답니다. 쫙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게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열심히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